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연애도 잘 안 할까? 왜 또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이 사회적으로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책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서점에 가서 봐도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 호르몬이 감퇴가 돼 가지고 이성을 봐도 아무런 충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엄습하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연애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상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는 부분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욕망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거를 안 할까라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현실상 그런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전하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포기해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이 훨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언론에 택배해서 월 300버는 20대 청년이 1억 원쯤 되는 아우디 A7 차를 사가지고요. 그래서 타고 다닌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월 수입에 비해 가지고 지나친 소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열정을 응원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버에 지금 카푸어 한 명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카푸어는 하우스푸어하고 똑같은 의미죠. 집을 빚지고 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차를 빚지고 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걸 카푸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꼭 빚을 안 내고 샀더라도 할부로 사는, 자기 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그렇게 샀다면 그것도 카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대가 월 수입 300인데 A7 차량을 1억짜리 유지가 가능할까?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렸다는 겁니다. 배송일을 하는 한 26살짜리 젊은이는 1억짜리 아우디를 구매했는데 월 평균 수입이 세후 350이고 많이 벌 때는 430쯤 번다. 그런데 차량 유지에 200만 원을 지출한다. 그 회사에, 리스 회사에 125만 원을 내고요. 아마 이 친구는 계약할 때 선지불금을 별로 안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5만 원까지 내겠죠. 그리고 연보험료가 520이나 나가고 한 달 주유비가 한 1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빌라 전세를 갖다가 얻으면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 빌라 전세금 신용대출 원금 상환에 90만 원, 주택 청약 저축에 10만 원, 그러면 싹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200, 지금 주택 전세 대출 상환에 90, 그리고 청약 저축에 10 하면 3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활에 쓸 돈은 이제 월 300을 좀 더 벌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350, 어떨 때는 430을 번다니까 그때 좀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샀냐니,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차를 샀다. 그럼 이런 차를 사면 삶이 피폐해지지 않냐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번다. 단 한 푼 가족 도움을 받지 않았다. 1억 차를 갖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에 남들보다 천천히 브레이크 밟아가며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20대에 월 300이면 수입이 좋은 편인데 저축하지 않고 비싼 외제차를 사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젊을 때 저렇게 즐기면 나중에 개고생이다라는 말도 있고, 내 돈으로 사는데 왜 뭐라 해나, 20대는 뭘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 돈을 모은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청년은 아우디만 타고 아우디 기름값 10만 원만 써가 아우디 몰고 다니면서 타는 순간에 즐거움을 느끼겠지만은 아우디를 타고 다니려면 또 거기에 걸맞는 옷차림이나 시계, 명품 구두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여자를 갖다가 또 사귀게 되고 그 뒷감당 이런 것들이 사후에 골치 아픈 일로 남아있겠죠. 내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어른 세대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의 핵심은요,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됐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삶을 자포자기하게 만들므로써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 출산도 하지 않고 또 저런 차를 갖다가 난데없이 그냥 질러버리게 만들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면 350이 아니라 250을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입니다. 그러면 낮은 현실적인 집값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최소한의 소득 이런 두 가지만 갖춰진다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애도 키우겠죠. 근데 애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키우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키우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사교육 비용일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도 사교육 비용인데 국가가 보조해 주니까 그 비용이 또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나중에 초등학교부터는 또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교육 비용을 이렇게 낮추는 거다. 자, 그래서 집, 일자리, 사교육 비용을 낮추고 또 우리가 행명 21이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공산품 가격을 낮춰야 된다. 통신비라든지 TV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 이런 것도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사보험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주요 공산품 필수품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독점 가격을 아니면 독과점 가격을 낮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직도 하지만 자영업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데 4분의 1은 자영업으로 가잖아요. 근데 자영업 생태계나 일자리 생태계를 다 망가뜨린 게 이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당장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건 목숨 걸고 하는 배달이에요. 그래서 그 배달을 사고 나지 않고 그냥 평생 그런 상태로 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매우 위태로운 오래 갈 수 없는 직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양산시켜서 그렇다고 거기서 3,400 번다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태어난 게 택배일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없애버리는 이 플랫폼 경제를 저는 철폐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온갖 분야에 다 개입하는 이런 포털 온라인 재벌들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민노총이 개입해서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어가는 것도 없애버려야 된다. 청년이 노가다 하고 싶어서 가면 언제든지 힘 좋은 청년이 노가다 하러 왔을 때 환영해 줄 수 있는 현장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청년들 문제를 교묘하게 엮어가는 태도들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여혐남혐으로 엮어서 끌고 가는 거.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될 때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공작이 우선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부차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혐남혐을 자격해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무슨 홍준표가 무슨 범죄자 사형을 시켜야 된다부터 돈 안 드는 뭐 로스쿨 같은 거 없애야 된다. 자, 이런 거는 일부 반대 계층이 있겠지만은 미미하고 그냥 그 반대 계층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다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이다라는 것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득권이 있는 상대가 있는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개혁이라는 거예요. 집 문제 기득권이 있죠.
부동산을 굉장히 비싸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계층이 있죠. 그들의 기득권을 깨는 것. 또 일자리 문제에서도 분명히 기득권이 있죠. 386들의 엄청난 사교육 시스템 커넥션, 그리고 이 요양보호업계에 밀어닥친 많은 비리와 또 중국인들의 진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과 맞싸워야 되고, 오늘날 플랫폼 이 업계라는 것들이 전부 온라인 포털 재벌들과 또 사모펀드에서 돈거리 들여서 한방 튀기려는 이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는 이 투자자들, 투기 자본가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손해보고 만들어 가지고 뜨면 상장해서 아주 몇 배 튀겨서 먹고 빠지고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당신들 문제의 본질은 집을 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그걸 투기수단으로 삼고 거기에서 무한대의 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고 비자금을 창출하려고 하는 재벌 건설사들, 대한민국 상류 투기꾼들, 이걸 갖다가 뚫고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고용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는 시대가 끝났으니 고용은 국가에서 창출하도록 사교육을 대체하는 중교사제도, 또 요양보호사, 장애인보호사 등을 대체하는 중공원격인 많은 요양보호 인력들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기득권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정권이 한번 보세요. 수수스 CCTV 같이 그야말로 대중을 선동해서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일 같으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합니다. 저탄소도 하고 교사 임용에 관한 법도 바꾸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사교육이나 요양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플랫폼 경제를 왜 방치하는가? 왜 온라인 재벌을 방치하고 민노총을 방치하는가? 자, 그리고 보수 후보 중에 개혁하겠다는 자들도 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혐남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당신들의 삶을 좀먹고 있는 그런 기득권 시스템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이제 기득권이 됐어요. 정치 기득권하고 연결돼서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득권 철폐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자를 열강하고 아주 얄팍하게 그 청년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사이다처럼 선동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러지 않고 무슨 사이다 발언이다, 청년들 지지한다, 이 비상적이고 감과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놀아나면 청년들의 미래는 영원히 불행해집니다.